2025년 1월 15일 아침 6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4,65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아무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는 거야? 런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은 상하이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실물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한 돈 400만 원 시대가 옵니다. 지금 95만 원인데 400만 원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오히려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650달러. 우리 돈으로 금 한 돈이 지금 95만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50만 원대였어요. 1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인도, 터키, 일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금은방 앞에 줄을 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보세요. 이게 뭘까요? 종이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런데 왜 가치가 있을까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종이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진짜로 10,000원어치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정부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1923년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찍었습니다. 마르크화를 미친 듯이 찍어댔죠. 어떻게 됐을까요? 1923년 1월 빵 한 덩이가 250마르크였습니다. 11월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됐어요. 11달 만에 8억 배 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술에 싣고 다녔어요. 빵 하나 사려고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자마자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만 늦어도 밥값이 2배로 뛰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돈 뭉치를 길바닥에 쌓아놓고 잠깐 집에 들어갔어요.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갈 가치도 없었거든요. 이게 화폐 붕괴예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돈이 휴지가 됩니다. 독일만이 아니에요. 헝가리,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레바논, 역사상 수십 개 나라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죠. 미국 국가부채가 38조 4천억 달러예요. 경 단위입니다. 조 다음이 경이에요. 우리 돈으로 5경 6천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미국이 1년에 벌어들이는 세금이 4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럼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세금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빚값 넣는데 쓴다고 해도 8년 넘게 걸립니다. 근데 세금을 한 푼도 안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군대 유지해야 하고, 공무원 월급 줘야 하고, 연금 줘야 하고, 복지 지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못 갚아요. 더 무서운 게 이자입니다. 미국이 1년에 갚는 이자가 1조 4천억 달러예요. 하루로 계산하면 40억 달러입니다. 하루에 40억 달러씩 이자를 내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입니다. 하루에요. 이게 뭐랑 비교하면 감이 올까요? 미국 국방비가 1년에 8천억 달러예요. 이자가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항공모함 11척을 굴리고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요. 그럼 미국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빚으로 옛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돈을 찍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십시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얼마나 찍었냐면요. 거의 200년 동안 찍었어야 할 돈을 5년 만에 찍어버렸어요. 2020년 코로나 때는 더 심했습니다. 1년 만에 4조 달러를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넣어둔 돈, 그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2000년에 서울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2,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0원이에요. 거의 3배가 됐죠. 그럼 월급은 3배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2000년에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4천만 원 정도예요. 2배 올랐네. 그런데 짜장면은 3배 올랐어요.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른 겁니다. 아파트는 어떨까요? 2000년에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이에요. 5배가 됐죠? 그런데 월급은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2000년에 2억 원을 통장에 넣어둔 사람은 지금도 2억 원이에요. 이자 붙어서 3억 원 됐을까요? 근데 그 돈으로는 2000년에 살 수 있었던 아파트의 5분의 1밖에 못 사요. 반면 2000년에 2억 원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은요. 지금 10억 원이 됐어요. 5배를 번 겁니다. 이게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래서 금이 오르는 거예요.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을 수 없거든요. 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캔 금을 전부 모으면 20만 톤 정도예요. 이걸 다 녹여서 큐브로 만들면 한 변이 21m짜리 정육면체가 됩니다. 올림픽 수영장 4개 정도 크기예요. 인류가 5천년 동안 캔 금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1000년을 더 파도 2배로 늘기 어려워요. 땅 속에 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은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1조 원이 생겨요. 종이에 숫자만 찍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금이 오르는 겁니다.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금은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금 한 온스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시대에 금 한 온스면 고급 도가 한 벌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도 금 한 온스면 고급 양복 한 벌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금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근데 화폐는요? 로마 시대 화폐는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금까지 찍어낸 돈이 21조 달러라고요. 미국이 가진 금은 8,133톤입니다. 21조 달러를 8,133톤으로 나눠볼까요? 금 한 온스가 약 31g이니까 계산하면 금 한 온스당 약 2만 1,000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찍어낸 모든 달러를 금으로 뒷받침하려면 금 가격이 최소한 2만 1,000달러는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4,650달러니까 아직 5분의 1밖에 안 온 겁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금 한 온스가 2만 1,000달러면 금 한 돈은 얼마일까요? 한 온스가 37.5g이고 한 돈이 3.75g이니까 금 한 돈은 온스의 10분의 1이에요. 2만 1,000달러의 10분의 1이면 2,100달러입니다. 환율을 1,400원으로 계산하면 294만 원이네요. 400만 원보다 적잖아요?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달러도 계속 찍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환율도 오를 거예요. 그리고 금은 역사적으로 항상 계산값보다 더 높이 올랐어요. 1970년대를 보십시오. 금이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4배예요. 계산으로는 500달러만 올라도 충분했는데 850달러까지 간 겁니다. 2000년대는 어땠을까요? 금이 27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올랐어요. 7배입니다. 이것도 계산값보다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깨닫는 순간 너도 나도 금을 사려고 달려들어요.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계산값을 훨씬 넘어서요. 그래서 제가 금 한 돈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0만 원은 가고 패닉이 오면 400만 원, 500만 원도 갑니다. 지금 95만 원이에요. 400만 원 되면 4배가 넘는 거죠. 1,000만 원어치 사면 4천만 원이 됩니다. 1억 원어치 사면 4억 원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르냐는 거예요. 금 상승 사이클은 보통 10년 정도 지속됩니다. 1970년대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 9년 동안 올랐어요. 2000년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올랐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언제 시작됐냐면요. 2019년이에요. 그때부터 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오를까요? 2029년 정도까지 갈 겁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아직 4년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은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
가장 빠르게 올랐습니다. 1970년대도 마지막 2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지점일까요? 아직 중반부예요.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중앙은행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뭐냐면요.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 이런 곳들이요. 이런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냐고요? 2022년에 1020톤을 샀어요. 2023년에는 1037톤, 2024년에도 1000톤이 넘게 샀습니다. 3년 연속 사상 최고치예요. 누가 사냐고요? 중국이 제일 많이 삽니다. 공식 발표만 225톤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러시아도 사고, 인도도 사고, 터키, 폴란드, 싱가포르, 체코까지 삽니다. 왜 사는 걸까요? 중앙은행은 금을 투자 수익 보려고 사지 않습니다. 금을 들고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보험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을 때는 늘 큰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1970년 전후에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도 그랬어요. 특히 주목할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고 있어요. 단 한 달도 빠짐없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국이 달러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왜 못 믿을까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했죠. 그런데 제재 방법이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외국 은행에 맡겨둔 돈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러시아 돈인데도 말이죠. 이게 금융 핵폭탄이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우리도 미국이랑 싸우면 저렇게 당하겠구나. 내 돈인데 못 쓰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사는 겁니다. 폴란드도 비슷한 이유예요.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당한 걸 보고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금을 100톤이나 샀어요. 1년 만에요. 싱가포르는 왜 샀을까요?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좁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생명줄입니다. 그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만 들고 있기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금 비중을 20%나 늘렸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위험하다. 금을 사야 한다. 이게 지금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페트로달러가 뭐냐면요. 석유를 달러로만 사고 파는 시스템입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했어요. 너희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 그럼 우리가 너희 안보를 책임질게. 사우디가 동의했고 다른 산유국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어요. 석유는 모든 나라가 필요하니까 달러도 모든 나라가 필요해졌죠. 이게 50년 동안 달러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사우디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부터 석유를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도 팔 수 있다. 50년 만에 룰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중국한테 석유를 팔 때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루블로 받고요. 이란은 금으로 받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금 가격은요? 폭등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화폐 질서의 대전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달러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까요? 위안화? 유로? 아니면 비트코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전환기에는 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질 때 금이 폭등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으로 바꾸세요. 월급의 10%만 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면 40만 원. 한 달에 금 반돈 정도 살 수 있어요. 1년이면 6돈, 2년이면 12돈이 쌓입니다. 12돈이 지금 1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이 400만 원 되면 4800만 원이 됩니다. 3600만 원을 버는 거죠. 10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60돈이 쌓여요. 지금 5700만 원입니다. 금이 400만 원 되면 2억 4천만 원이 돼요. 10년 모아서 2억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실물로 사십시오. ETF나 계좌 말고
진짜 금덩이를 사세요. 금은방 가서 골드바를 사는 겁니다. 무게를 대서 순도를 확인하고 증서를 받으세요. 왜 실물이냐고요? 종이 계약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가 파산하면요. 실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내 겁니다. 셋째, 금고에 보관하세요. 집에 금고를 사서 보관하거나 은행 대여 금고를 이용하십시오. 은행 대여 금고는 1년에 10만 원 정도면 빌릴 수 있어요. 넷째, 절대 팔지 마십시오. 오늘 금 가격이 10% 떨어졌다고 겁먹지 마세요. 금은 10년 보유할 각오로 사는 겁니다. 단기 변동성은 무시하십시오. 다섯째,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빚내서 금 사면 안 됩니다. 선물이나 옵션도 위험해요. 증거금 올리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만 사세요. 여섯째, 은도 함께 사십시오. 금 7, 은 3, 비율이 좋습니다. 700만 원어치 금을 샀으면 300만 원어치 은을 사는 거예요. 은은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률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세금을 계산하십시오. 금은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그 이상 차액이 나면 세금 내야 합니다. 미리 계산해 두세요. 여덟째, 가족에게 알려주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게 금 투자를 권하세요. 재산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홉째,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 금 가격은 매일 오르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비싸고 오늘보다 내일이 비쌀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열째, 꾸준히 사세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매달 일정 금액씩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금한돈 400만 원 시대가 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미국이 찍어낸 돈의 양, 중앙은행들의 행동, 페트로달러의 붕괴, 역사적 패턴,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2025년 1월 15일 오늘 금은 온스당 4,650달러입니다. 사상 최고가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4년 더 오를 겁니다. 10,000달러, 20,000달러까지 충분히 갑니다. 지금 금 한 돈이 95만 원이에요. 비싸 보이시나요? 그런데 400만 원 될 금을 95만 원에 사는 겁니다. 4분의 1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준비한 사람은 부자가 됐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8개월째 금을 사고 있어요. 폴란드도, 싱가포르도, 인도도, 터키도 삽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당신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끄고 바로 금은방 전화번호를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퇴근하고 금은방에 들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매일 조금씩,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도, 은행도, 회사도,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금을 사십시오. 은을 사십시오. 실물 자산을 모으십시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아,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혹은 그때 왜 안 했을까?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금한돈 400만 원 시대가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